네, 반갑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진짜, 뭐라 그럴까요? 정말 다사다난했다 해야 되나요? 정말 거지 같고, 네, 징그럽고, 아주 그냥 막, 네, 개떡 같았던 7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7월 한 달 동안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8월 달에는 좀 좋은 일들이 생기시리라 믿어봅니다. 자, 7월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자, 수급 동향들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7월 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LG화학과 SKIT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이고요. 자, 왜 외국인들이 이것들을 샀는지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네이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두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직도 물타기를 하나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인데, 자, 이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죠. 네. 자, 가장 먼저 볼 종목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외국인들이 그동안도 계속 샀어요.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 좀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LG화학이 실적이 되게 좋게 잘 나왔죠. 2.2조 원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소식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잘 올라오진 못하고 있네? 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락 추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세는 계속 하향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살짝 나오긴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그 부분들을 좀 확장시켜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일단 90만원대 또는 95만원대 올라서기 전까지는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LG화학에 대한 주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실적이 좋아도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가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100만원 넘어갈 때는 LG화학이 목표 주가 150만원까지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내려주고 있다는 얘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표 주가가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93만원으로, 기존에 131만원이었는데요. 지금 93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는 거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인 어떤 부담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68만원을 목표 주가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LG화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제 느낌도 좀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배터리 쪽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되면 여기에서 부담감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매도가 출회하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공격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랄까 매력도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직까지는 얘가 다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수가 아닐까 생각되고, 또 2차전지 관련한 업종군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추세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추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점 지지, 지금 80만원대에서 지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관점에서는 홀딩 전략,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적어도 추세 전환은 95만원 이상부터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SKIT 한번 볼까요? 네, SKI 테크놀로지, 이름이 되게 긴데 우리가 줄여갖고 SKIT라고 부르긴 하죠. 네. 자, 이 종목은 한 가지 재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달에 MSCI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 변경이 이제 다음 달에 일어나게 될 텐데, 여기에 SKIT, 이 I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MSCI에 편입이 되면 뭐가 좋으냐면, 추종 자금들이 들어와요.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지수에 편입이 되니까 새롭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식들도 사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빠져나오는 것들에게서는 매도가 나오는 거지만 들어가는 것들에게서는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비엠, SKI 테크놀로지가 MSCI에 새롭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이상의 추종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세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이 SKIT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죠. 지금 하루 거래량이 819억 밖에 안 되는데요. 1,000억 원 자금이 들어온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추종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신규 상장 이후에도 꾸준하게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관 매수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공모 가격대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재 뭐 공모 시점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 이상을 올라섰죠. 그러면 21만원대 지지선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라인대가 21만원으로 형성되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도 보통은 이렇게 공모가를 넘어간 다음부터는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면 좀 안 좋을 수가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뭐 MSCI에 편입이 돼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지지선은 유지가 되겠지만 주가가 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배경을 만들기 좀 어려울 거고요. 지금 RSI 지표 같은 경우도 순매수, 즉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팽배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위험한 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신다라면 소량 접근한 이후에 지지선이 유지가 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추가 매수를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지선은 21만원, 조금 더 내린다면 한 20만 5천원 정도 수준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호한 편이다, 나쁘지 않다, 기대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네이버 봐야 되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하고 함께 네이버 클라우드가 국내 유니콘 기업의 육성에 나선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관계, 일단은 플랫폼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카카오는 그룹 자체가 이미 굉장히 커졌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게 된다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클 테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쪽과 합쳐가지고 쿠팡에 대한 어떤 물류 시스템을 따라잡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원래 하던 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카카오를 넘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라인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쪽에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네이버 쪽이 조금 더 탁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시장의 어떤 포지션으로 본다라면 카카오에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 상황으로 본다라면 카카오는 많이 뛴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 많이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6월 달에 종목 진단해드렸을 때는 카카오와 네이버 두 개가 있다라면 뭘 사시겠습니까? 네이버를 사야 되겠죠? 카카오는 아닙니다라는 말씀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21선을 끼고 들어가는 형태의 주가 상승 패턴입니다. 상승 패턴이고 주가가 좀 지금 시장 조정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지지선도 가까이 있는 편이에요. 42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42만원대 지지만 유지해 준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리도 상관없어요. 41만원대. 근데 만약에 주가가 41만원까지 내려가게 된다라면 지지선이 더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저점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5% 정도의 리스크만 가지고 있다면 뭐 특별하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신규 매수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바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또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지지선에 근접하는 시점에서도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접근을 들어가시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지고요. 42만원 근처로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또 내려간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대응하시기 좋겠습니다.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추세는 양호한 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매수 의견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종목 진단을 통해서 이거 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어떤 변동에도 뭐 특별한 거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수주를 통해서 실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뭐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편입니다. 추세가 워낙 좋아요. 지금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이 올라가서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부담감 이런 것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만 5일선, 21선, 61선의 이런 이격도가 너무 좋죠. 그러면서 상황은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RSI 지표도 지금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지지선이 잘 형성될 것 같고요. 다시 반등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다시 반응을 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지선 근처에 온다면 바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가격대가 87만원 정도인데요. 그 정도 가격대라면 매수를 더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를 들어가실 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 붙여서 올려줄 때요. 네, 하락 이후 양봉으로 붙여서 올려줄 때 그게 이제 추세를 바꿔주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매수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지를 조금 더 하셔도 괜찮겠다.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개인 매수 종목이 되겠네요. 삼성전자. 이거 물타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 쪽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 쪽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유 지금이 바닥이겠지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도 언젠간 다시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늘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사서 물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몇 년 나는 두고 볼 거라면, 그냥 꾸준히 매수하시면서 갖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 그냥 놔두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장기적으로, 한 몇 년간 보유하면 되겠습니까? 네, 몇 년간 보유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몇 년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게 계속 하락이거든요. 손실률이 계속해서 커지거든요. 이 부분이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보일 때는요, 물타기 같은 걸 계속하게 되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더 견디기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뭐 비중을 낮춘다거나 매도한다거나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워낙에 오랫동안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추가 매수만큼은 하지 말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왜 추가 매수하죠? 오늘 추가 매수했을 때 내일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추가 하락세, 이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면 내일도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가자마자 물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걸 사도 물리기가 쉬운데 내려가는 걸 사면 얼마나 잘 물리겠습니까? 콱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은 아직 매수 타이밍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 관점에서만 홀딩 전략이고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춰서 대응하시고요. 아직 매수를 하고 싶다라든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거 고려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추가 매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까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2등입니다.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하이닉스인데,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약간 매수가 좀 빠르죠. 매수를 지금 들어가실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지선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10만 5천원 정도 라인 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9만원 초입 정도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근데 9만원 초입 정도는 지지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10만원이 주가가 깨졌다라고 본다라면, 그냥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언제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가는 양봉이 붙어주면 그냥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11만 2,500원. 근데 9만 5천원까지 밀린다. 사실 뭐 11만 2,500원에서 9만 5천원까지 밀려봤자 뭐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근데 10몇 프로도 사실은 크죠. 왜냐면 위에서 물려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몇 퍼센트가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요 아래쪽 지지선을 보고 간다면 지금 약간의 멘붕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자 여기요 10만 7천원 정도 라인 때 지금 현재까지 비해서 한 5% 정도 변동성 나오는 바로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지선이 이탈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비중을 더 축소한다거나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다음번 지지가 9만원대 초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0만 7천원부터 밀렸다고 하더라도요 거의 10% 가까운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지지선만 우리가 확인하시고요. 10만 7천원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신규 매수는요 기다리세요. 조만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실적도 좋고 뭐 업황도 좋고 다 그런데 왜 주가 계속 내립니까? 예, 이 부분들은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점점점 희망의 불씨를 꺼트려가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바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조만간 올 것 같으니까요. 돈 쫙 들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보유하시되 10만 7천원을 1차적인 지지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돈 들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과 관련된 7월달 순매수 종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LG화학, SKIE 테크놀로지,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아봤고요. 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 대응 잘 참고하셔가지고 힘든 장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7월달 한 달 툴툴 털어버리시고 또 내일 8월의 새로운 시작으로 같이 또 힘차게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